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리 보는 2025년 1월 FOMC 금리 동결 전망 속 매파와 비둘기파 치열한 의견 대립 예상 FIT 매매 중중 vs 매매 중비입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연휴로 그냥 한 주를 통째로 날려먹기 때문에 방송이 없어서 FOMC 중요한 부분을 다루지 못하니까 미리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사진으로 종합해 보죠. 저는 사실 좀 그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저 트럼프 쪽이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좋다가도 어느 한순간 깨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긴 게 있어서 어제 앨런 머스크가 또 찬물을 끼얹어서 저게 혹시 너무 오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그렇죠? 왜냐면 손정희 회장하고 기쁘게 이렇게 했는데 뭐 손정희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손마사요시랑 둘이 막 신나서 그러고 있는데 손정희는 그 정도 돈이 없다고 찬물을 던져버렸거든요. 트럼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월도 자기가 임명했잖아요. 지금 사이 안 좋죠. 그리고 그 전에 벤스 부통령 전에 그 1기 때 부통령하고도 사이 완전 갈라졌잖아요. 자기 국회의사당 침입한 그 사람들 편 안 들어줬다고. 그렇죠? 다 말로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또 말로가 굉장히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뭐 지지자들이야 뭐 계속 지지를 하겠지만, 그렇죠? 불안해요. 왜냐면 이때도 이제 자기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맨날 일어나서 항상 그 주식시장을 확인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 파월 의장을 지명했는데 지금 자신의 그 정권이 이어졌으면 모르겠는데 바이든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금리 인하를 했다는 이유로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혀버렸잖아요. 근데 임기를 이거를 뭐 자를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지금 뭐 상황을 왕이라고 해도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2017년 11월 2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명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뭐 보장하겠다 말겠다가 하는 문제가 아닌데, 그죠? 들어가 있습니다. 보장하겠다 말겠다의 문제가 아닌데 보장하겠다고 말하니까 마치 트럼프가 무슨 저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권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게 그리고 이제 마이클 바 부의장이 2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사는 계속 해먹죠. 이사는 지금 임기가 10년 이상을 그냥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할 수가 있는데 뭐하러 그만둬요. 자, 그래서 마이클 바 부의장이 은행 자본 규제 강화 주도해서 월가가 굉장히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를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사는 못 자르는데 그 직책을 자를 수가 있대요. 직책을. 그러니까 다 이사인데 이사 중에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는데 이런 거를 쳐낼 수가 있다고요. 이사는 계속 하더라도 부의장 자리에서 결국에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었는데 괜히 지금 피 튀기면 안 좋잖아요. 지금 다 수그리고 앉아 있는데 지금 정권에서 힘이 제일 셀 때입니다. 취임식하고 나서. 그렇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알아서 사의했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럼 이 자리를 누가 가느냐, 지금. 이 자리를 누가 가느냐. 분명히 야망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지금 이 최고의 매파로 떠오른 보우먼 이사가 의장, 부의장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아까 그 마이클 바 공석된 금융감독 부의장뿐만 아니라 파월 내년에 임기 끝나고 나서 FRB 의장 후보 얘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닛 옐런 이후에 두 번째죠. 사상 두 번째로 여성 FRB 의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미 트럼프 고문들은 파월 등 지도부 물갈이 명단 작성 중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얼굴은 좀 둥글둥글 귀엽게 생기셨는데, 자,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 무려 20년 만에 유일하게 20년 만에 반대표를, 보통 공화당이 임명하든 민주당이 임명하든 서로 만장일치로 끝내는 게 그냥 약간 이것도 자기네의 어떤 적이랄까요? FRB만의 문화랄까요? 저기도 그렇잖아요. 트럼프만 유일하게 그 취임식 때 참석 안 했죠. 바이든 취임식 때. 원래 지금이 정상이에요. 항상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취임식 하면 다 앉아가지고 이번 다 앉아있잖아. 부시든 다 왔잖아요.
부시는 공화당이니까 왔고 저기 클린턴, 오바마 다 와서 앉아 있잖아요. 해리스도 똥 씹은 표정하면서 앉아 있잖아요. 전통이라서. 트럼프는 바이든 때 안 왔잖아요. 취임식 때. 근데 이것도 약간 전통이거든요. 웬만하면 자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의견으로 제시할 수는 있는데 투표는 만장일치로 가주는 게 전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20년 만에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굳이 이름을 거기 남기려고. 그쵸? 9월 달에.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눈도장이 찍혀버린 거죠. 딴 의미로. 그쵸? 파워라고 딴 의미로 눈도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쵸? 트럼프한테. 오, 이 사람 괜찮은데?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게 이제 작년 거 그때 보여드렸는데 보호먼 이사는 원래부터 강력한 매파였습니다. 근데 이 매파인데 이 이사기 때문에 항상 투표권이 있어요. 평생. 이사하는 동안은. 그래서 지금 이사는 계속 되는데 이제 마이클 바가 맡았던 금융감독 부의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걸 뛰어넘고 파월 이후에 의장으로 가느냐 지금 거기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상이 올라간 상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해맥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등장했잖아요. 해맥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월 달이잖아요, 지금. 연준의 그 구성 중에서 FOMC라는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FOMC 회의에는 19명이 참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2명만 투표권이 있잖아요. 12명? 근데 그 중에 의장하고 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7인 이사회, 의장 포함한 7인 이사회랑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8명이죠. 나머지 12명 중에 그럼 4명은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4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1년마다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1월 달이 중요한 거죠. 1월 달에 그 구성원 4명이 바뀌거든요. 투표권자 4표가 바뀌어요. 12표 중에 4표가 바뀝니다. 1월 달마다. 그래서 지금 4표가 그럼 어디서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해맥은 이름을 날렸지만 1년이기 때문에 바로 투표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투표권이 없었는데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없었는데. 아까 2024년도 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2025, 2026, 202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정리해 드릴게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네 번째로 지금 그 표시된 이 지역이 클리블랜드죠. 클리블랜드 뒤로 가겠습니다. 네, 클리블랜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바로 베스 해맥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투표권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치몬드의 지금 뒤로 가볼게요.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자, 12개 연방준비은행 이건 5지역구로 지금 되어 있는 리치몬드 지역이고요. 자, 리치몬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는요. 뒤로 가겠습니다. 톰 바킨입니다. 톰 바킨이고요.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4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투표권이 있었던. 자, 작년에 아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아틀란타는 12개 중에 6번째 지역구 이쪽입니다. 자, 여기는 뒤로 가보겠어요. 라파엘 보스틱 총재죠. 자, 라파엘 보스틱 총재입니다. 자, 이분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가장 힙하죠. 얼굴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자, 여기 12번째 지역구 맡고 있고요. 그 지역이 상당히 크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데일리. 머리 보세요. 장난 아니죠. 무슨 기묘한 이야기 넷플릭스에 나오는 배우 같지 않아요? 자, 데일리 이분. 자, 요렇게 4명이었어요. 클리블랜드 베스 해맥, 리치먼드 바킨, 애틀랜타 라파엘 보스틱,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데일리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이 4명이 2024년에 투표권이 있었는데 이 4명을 교체하는 새로운 4명이 들어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영구 투표권자 1명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4명씩 들어와서 1년마다 교대가 돼요. 이 4명은 이제 다 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만 바뀌어요. 자, 일단 여기서 내용으로 보죠. 여기서 이제 비둘기, 요 점이면 비둘기, 완전 비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비둘기스러운 도비씨, 중도, 매파적, 여기 가면 완전 호크, 완전 매.
자, 지금 크리스 윌러 주지사는 비둘기적 성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몇 달 후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월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날 말했던 가장 최근 판인데요. 자, 비둘기파가 왜 비둘기파인지 아시겠죠? 연준의 두 가지 목표는 뭐라고 했나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 물가 안정을, 그러니까 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주로 고려하는 쪽이 매파, 싸납다고 해서 싸납게 발톱으로 막 물가를 쥐어짜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파고 비둘기파는 물가 안정보다는 최대 고용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거죠. 물가를 조금 상승을 시키더라도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드럽게 시장을 완화시키는 쪽이 비둘기파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매파들은 보우머니 사나 해맥이 혼자 반대표를 던진 게 뭐예요? 보우머니 9월 달, 해맥이 12월 달에 혼자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공교롭게도 두 명이 여성이긴 한데 혼자 반대표를 던졌어요. 무슨 반대표를 던졌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폭을 작게 얘기하거나 보우먼처럼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반대해서 금리 동결을 외치거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둘기파는 반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공격이 유지된다면 몇 달 후에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나는 3월도 생각한다. 바로 두 번째. 그쵸? 바로 두 번째잖아요. 1, 3, 그 다음에 6, 9, 뭐 이렇게 쭉 나가서 8번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2025년도 두 번째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이거 완전 비둘기파잖아요. 1월 16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리사쿡 주지사, 이분도 비둘기파입니다. 추가 삭감을 더 신중하게 진행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1월 6일 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이 발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스틴 굴스비. 자, 여기가 중요하죠. 이 굴스비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게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비둘기파가 한 명이 들어오죠. 경제 과열의 증거가 있습니까? 봐봐요. 비둘기파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우먼하고 해맥은 뭐라고 했어요? 경기가 너무 좋다. 물가가 두드러기 PC 2%가 가지도 않았는데 개인 소비 지출 2%가 가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물가를 들썩이게 하냐. 이러다가 개인 소비 지출 2% 가기 전에 다시 3% 4%로 치솟으면 니네가 책임질래? 이게 매파 보우먼 해맥이 한 얘기잖아요. 이거 반대잖아요. 경제 과열의 증거가 있어요? 안 뜨거운데요? 지금까지는 최근 몇 달 동안 증거가 많지 않았다. 비둘기파잖아요, 이거. 그렇죠? 뭐 물가 상승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경제 과열이 안 됐어. 금리 인하해서 더욱더 살려도 과열이 안 돼. 비둘기파죠. 2025년 1월 10일 날 이런 발언을 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시카고가 새로 들어온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은 중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무슨 뭐 매파적인 결정을 하면은 매에 탈을 쓴 뭔 비둘기 이러고 또 비둘기처럼 양적 완화를 막 번외키 따라서 하면은 이 매의 발톱을 숨기고 비둘기의 면모를 드러냈다. 맨날 무슨 이중인격자 같잖아요. 중립이에요. 우리는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부터 새로운 국면이라고 생각하며 추가 인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추가 인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애매모호한 인하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상수도 아니고 12월 18일 날 작년에 발언했고요.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12개 연방준비은행 중에 유일하게 뉴욕만 특별 대우입니다. 가장 돈이 많은 곳이라.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순환 근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영구 투표권자. 이사회 7인의 이사회랑 권한이 똑같습니다. 투표 권한에서는. 소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딱 봐도 내용이 너무 선명성이 없잖아요. 선명성이 없어서 뭔 소린지를 몰라요, 저게. 그렇죠? 필립 제퍼슨 부의장, 그냥 부의장이죠. 부의장은 두 개가 있어요. 그냥 부의장이 있고 금융감독을 하는 부의장, 규제를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거죠. 2024년 10월 이후에 통화정책에서 공개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얘기가 없어요. 자, 마이클 박 감독 부의장, 이 금융감독 부의장은 2024년도 5월 이후에 통화정책에 대한 공개적 언급이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부의장들은 언급이 없습니다. 흑백으로 중립이에요. 자, 쿠글러 주지사. 우리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실업률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야, 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1월 4일 날 발언했죠. 중립이죠. 자, 보스턴 연준 총재. 자, 보스턴 연준 총재. 이 사람이 들어와요, 또.
아까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굴스비 비둘기 한 명 들어오죠. 그다음에 중립 한 명 들어옵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수잔 콜린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이 있고 정책이 이미 중립적인 입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형제의 불확실성이 점진적이고 인내심 있는 정책 결정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 1월 9일. 자, 좋은 말만 써놨죠. 선명성이, 그러니까 좋은 말만 대충 둘러대면 선명성이 없어요. 자, 빨리 가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게 적절합니다. 1월 9일. 자, 라파엘 보스텍 애틀랜타 연준 총재. 작년 투표권 있다가 이번에 투표권 잃은 사람이죠. 자, 공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데일리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사람이 작년에 있었는데 투표권 이번에 잃죠. 중립 한 명 없어졌고요. 자, 보우만은 계속 있는 사람이고 이사회 7인의 이사회 한 명이고. 자, 캔자스시티 슈미드. 자, 이분이 새로 들어오죠. 자, 요 캔자스시티 여기 매파입니다. 요 초록색으로 갈수록 호크가 강해지는 거예요. 매파가 한 명 들어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매파 한 명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세인트리스 연방준비 총재 무사렘 이 사람 한 명 들어옵니다. 매파 또 들어왔죠. 자, 닐 카시카리 언론엔 많이 나오는데 투표권이 내년도에 가야 있어요. 2년 동안 지금 없고. 댈러스 연준 총재 로리 로건도 매파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 자, 이분이 작년에 있었는데 매파 빠졌죠. 이번에 빠졌습니다. 베스 맥도 작년에 있었는데 둘이 빠졌어요. 매가 2개 빠졌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이거 할 시간 없고 정리 쭉 갈게요. 정리를 하면 이제 이 4개는 이번 연도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번 연도에 캔자스시티 매파, 세인트루이스 매파, 보스턴 중립, 시카고 비둘기가 들어옵니다. 쭉쭉 넘어가서 네, 그 4개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제프리 슈미드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네, 너저 보스턴 총재 나오죠. 보스턴 중립입니다. 중립 나오고요. 보스턴 여기 있어요. 자, 보스턴 이 얼굴이고요. 수잔 콜린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이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게 비둘기파 굴스비. 자, 이쪽이죠. 굴스비가 한 명 들어오니 비둘기가 한 명 들어옵니다. 자, 비둘기가 한 명 들어와서 비둘기가 강해질 것 같지만 비둘기 한 명 들어왔지만 나머지가 매예요. 어차피 매가 비슷하고 중까지 비슷하고 한 명밖에 없어요. 비둘기가. 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네, 세인트루이스 매파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매파 무살렘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매매 중중 대 매매 중비가 그 뜻이었어요. 매매 중중이 나가고요. 매매 중비가 들어와요. 하나가 딱 틀리죠. B가. 자, 그리고 어제는 사실 이게 가장 그 인상 깊었죠.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 당신 없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이 지금 뭐 4년 동안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에 717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나중에 X에다가 올려가지고 엿을 매겼습니다. 트럼프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손정희 회장, 자기가 정보통에 의하면 손정희 회장 그 돈이 없대요. 지금 손정희 회장 100억 달러밖에 없답니다. 100억 달러밖에 없는데 5천만 달러를 어떻게 투자한다는 건지 그 얘기를 했답니다. 잘 부러워서 그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제 스타게이트 얘기도 나왔고 황금시대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영화 제목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다들 아시죠? 제목을 다시 짓겠습니다. 스타게이트, 깨어난 황금 포스, 커밍 순.